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220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는데요. 2197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기관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640선 회복하고 652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전일 대규모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왔던 코일 패션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글로벌 메가 브랜드 언더웨어를 시작으로 의류와 화장품, 잡화 등으로 카테고리가 확대되고 있고요. 수익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61%를 차지하는 언더웨어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패션사 지분을 인수하고요. 잡화, 화장품 등으로 아이템이 확장 중인데 2020년 캘빈 클라인이나 알마니 등 고가 언더웨어 판권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올해 4분기부터 캘빈 클라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알마니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4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JDX라든지 아디다스 골프 의류, 커밍스텝 여성 의류 라이선스 전개 기대감 역시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절대적인 유통 채널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오프라인 출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 마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연동비성 비용 구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언더웨어의 경우에 대부분 동사가 직접 제품 기획과 생산, 판매까지 모두 수행하는 상황이고 대조권을 갖고 매출 볼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굉장히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원가 결정력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수수료 협상력 역시 마진 개선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잠시 주춤했던 영업이익률이 18% 정도까지 빠진 상태인데요. 4분기에는 20% 이상 영업이익률이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가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알마니도 고가 라인으로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3분기 실적 저점을 바닥으로 4분기부터 업황이 좋아지는 그림 그리고 2020년에도 성장 그림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주가의 급락의 요인이 됐던 참전 인수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 지난 12월 19일 날 지분 인수 출회 관련돼서 철회 결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참전 관련된 인수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참전 인수를 일단은 철회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5,300원 구간, 눌림목 구간,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염정 FA 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염정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일단 포트에 4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류한 지 이제 3주가 되어가는데 전 종목이 수익권입니다. 4위에는 SNK 폴리텍 올라와 있고요. 12월 2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0.36% 이상의 수익률. 3위에는 SK 이노베이션 12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2%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3%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와 있습니다. 11.1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롯데 관광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1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초록뱀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6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코맥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딱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네, 12월 13일에 2주 전에는 마이크로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1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액트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터치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7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9.2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위는 신희섭 소장의 한국 맥놀티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3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벌써 목표가가 터치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창호 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2%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아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61%를 넘어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1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 65%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12월 13일, 그러니까 딱 2주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1%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처음 출연했을 때 추천드렸던 NH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지난주에도 7%가량, 한 주간 7%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주당 230원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렇다한 호재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별한 단기적인 뉴스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게 오히려 그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 그 매물대는 돌파를 했고요. 지금 현재 22,500원 선에 지금 도달했는데요. 장중 최고치인 23,000원 선을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가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로 드렸던 25,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겠고요. 일시적으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한 2만 원 초반선 그쪽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주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저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물건을 사서 결제를 한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이런 NH 한국사이버 결제 등 그 온라인 결제 대행을 하는 업체들의 그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2,000원 선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12월 13일에 마이크로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텍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이후 꾸준히 이제 우상행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사업인 엔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 또한 움직이는 모습 또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 목표가인 2,4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느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여유를 가지고 종목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이 어제 2% 이상 강세 보이면서 65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약보합권 651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제 휴장 다음 날이었고요. 그 26일인 배당 기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한 그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 이제 금융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을 추구하려는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증시에 이렇다 할 뭐 특별한 단기적인 재료들은 없이 이제 조용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무역 합의 서명만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양도수익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다 외인들이 다 받아줌으로써 코스닥 시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외국인들의 유입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배당락, 오늘은 이제 배당락일인데 어쩔 수 없이 배당락일에는 그 하락분을 감수는 해야겠지만 그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제 커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보합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는 1월 거래 대금이 12월의 거래 대금보다 한 120% 가량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러한데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연말에 그 휴가를 다녀온 연말 휴가를 돌아와서 거래를 재개하기 시작하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초반 1월 효과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또 좀 주의 깊게 또 보셔야 될 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 ELS 주가 연계 증권의 그 거래액이 12월 한 달 그 최대치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기록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코스피 200 그 주가 지수 상승분에 기대를 하는 간접 투자분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수의 상승분 대략 한 주가 연계 지수 주가 연계 증권 기준으로 5에서 10% 가량의 그 지수 상승분을 예상할 경우에 간접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발행액도 사실 2200선이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12월간 ELS 증가액도 증가했다는 부분에도 눈여겨보시면서 내년장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일 증시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이고 굉장히 상승 동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또한 이제 강보합권이었지만 실질적인 상승 종목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반도체 우량주 중심의 이제 수급이 몰렸던 전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에서도 수급이 몰리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든 종목에 대한 모든 기관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증시의 조정, 횡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연초에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대외적인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가져갔었습니다. 일단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배당락 그리고 연말에 이익을 확정시키기 위한 이익 확정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된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약간은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시장이 이제 끝날 때까지는 오늘 포함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전일장은 화요일과 다르게 코스닥에서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금일 들어가신다 한들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과 월요일까지 보신다 하면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특별한 이제 종목에 대한 악재가 없지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매매 타이밍으로 봐야 되고요. 현재 시장의 실질적인 악재와 큰 이벤트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 중국의 추가적 관세 인하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개선세 또한 더더욱 가시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미중 무역의 사명 또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동안 가뿐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 가산일이었습니다. 전일까지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수량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이제 월요일까지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풀지 마시고 시장을 잘 관찰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래 들고 계시던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장에서는 손절하기 이른 타이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원래 본래 갖고 있던 손절가에서 조금 내려온다 한들 조금 더 낮춰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단기적인 이제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더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종가 매매를 통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정강 후약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한동안 이 부분은 계속 고려하시면서 장 매매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 전략 듣고 왔고요.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에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예, 그 미국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열흘째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 9,000선 돌파했습니다. 그 IP 종목의 호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그 반도체 관련 그리고 특히 5G 관련 중심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 IT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27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9,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고 더불어서 경제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2,197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큰 강세를 보였는데요. 2% 넘는 강세 보이면서 어제 640선 회복하고 652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어제 이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가 완판 행진을 벌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H바텍과 같은 IT 부품주들이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미래에셋대우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D램의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작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5% 상승을 해 55,7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95,000원 선이 깨졌는데 오늘 0.1% 강보합권 94,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이상의 강세 보여줍니다. 41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차 계열들은 오늘 모두 빠집니다. 현대차 1% 넘게 빠지고 있고 12만 1,000원대.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6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 1% 넘게 빠지네요. 25만 7,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세입니다. 일단 이 코스피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 두 가지 종목이 최근 계속 강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3,000원대 그리고 LG화학 약보합권 30만 8,500원대 출발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3% 넘게 빠집니다. 44,200원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엇갈립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0.6% 하락합니다. 2184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90선 이탈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보하고 653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내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이 탑2 종목들이 오늘 나란히 빨간불인데 오늘도 바이오 종목을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37% 강보합고 54,800원대. HLB는 어제 10만 원선 다시 회복했는데 오늘도 2% 가까운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0만 2,7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3위권에서부터 5위권까지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어제 강세 나왔던 만큼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CJENM 0.7% 하락세,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0.7% 하락세 나오면서 7만 8천원대 이탈하고 7만 7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의 1위부터 10위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혼조세 보이는데 KMW 어제 5만 원 선을 회복했죠. 오늘 강보합권 5만 4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머트리얼즈는 0.9% 하락세 나오고 있고 헬릭스미스는 1% 이상 강세. 어제 상승 흐름 계속 가져갑니다. 86,4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메디톡스가 3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9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2% 가까운 급락세 나타내면서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30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정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S넷인데요. 이 S넷은 1999년도 삼성 네트워크 사업본부에서 분리돼서 설립된 회사로요.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자문,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인프라 투자 핵심 파트너로 그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2002년에 미국 최대의 네트워크 통신회사인 시스코사와 골드 파트너 자격을 취득한 이래에도 꾸준히 시스코사의 다양한 제품군들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공급 그리고 유지 보수뿐 아니고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용역 부분에서는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매입 설치, 용역 제공의 구조가 두드러지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시스코 코리아의 그 국내 최대 컨퍼런스 등에 참여를 해서 그 자사 기술 솔루션 등을 선보이는 등 사업의 다각화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주식이 그 삼성전자 관련 사물 인터넷, IoT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동사의 그 시장 관심을 받으면서 반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 관련주로서 인식이 되어 있고요. 또한 또 재미있는 게 동사의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NBA 동문이란 점에서 안철수 테마주로도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상승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설비 투자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그 5G 상용화에 따른 IT, 금융, 통신 분야 등 4차 사업에 수혜 주기도 하는데요. 이 기반 사업은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지만 앞으로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등에서도 영업이익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꾸준한 매출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2019년도에도 매출 증가와 순이익률 25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는 그 매출액 1조를 돌파하겠다고 하는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5G 관련주 많이 포함시키신다면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매수가는요, 첫 번째, 사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최고점을 찍고 지금 매물대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6,800원. 이하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0원 이하로는 6,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손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 두 번째 종목 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이 카카오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번 연도에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세 3위 기업입니다. 이 카카오의 비약적 성장,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가 매일 카카오톡을 쓰고 카카오페이를 결제를 하고 이 카카오와 떨어질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성장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언제 매수를 하느냐, 어느 저점에서 보유를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점은 찍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광고, 컨텐츠 중심의 견고한 매출 증가세 지속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은 3조 700억 원. 지난해 대비 27%가량 상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톡 대화창에 상단에 노출되기 시작한 광고 서비스인 톡보드, 이 톡보드는 광고 수입의 확대로 내년도 매출 증가로 이어져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광고 콘텐츠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또한 신사업에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는 현재 또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증권업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업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바로투자증권 인수 작업이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발생하여 잠시 중단을 했지만 다시 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업 진출, 특히 이제 금융 전반적인 진출에서 특히 이제 증권업 영역을 확대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에 연결된 회사가 96개사라고 합니다. 크게 카카오 게임, 그리고 카카오베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확장세를 이어가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제 신사업 중에서 좀 재밌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계열 회사들이 모두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이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메신저를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서 IT 플랫폼으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운영 등으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발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린 카카오의 신사업으로는요. 카카오 키즈인데요. 이 카카오 키즈는 유아 아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어 전문 교육 브랜드인 야나두를 인수함으로써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종합 교육 플랫폼으로 교육 콘텐츠를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인수 후 즉각적으로 2021년 상장을 목표로 하겠다고 벌써 그 대표 주관사를 선정 작업에 나타났고요. 본격적으로 절차에 돌입해서 2021년에는 상장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키즈가 교육 업계에 등장을 하게 되면 교육업계는 교육업 매출액이 한 50조 원에 달하는 교육 시장에서 이 카카오 키즈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육 관련 종목들 어느 정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카카오가 교육 쪽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다면 그 종합 판매, 교육의 종합 판매 채널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 교육 판도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도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정 매수 구간은요,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14만 원 선,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선에서 1차 매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높게는 18만 원, 그리고 적게는 17만 원에서 목표가를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손절은 카카오 주식은 사실 손절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 직접 그 매수하신 그 매수가에서 10% 이상 하락을 한다. 그러면 손절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S넷과 카카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이제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디지털 방송과 전문가용 비디오 시장에 필요한 HD 방송 제작용 장비를 개발하여서 국내 지상파 방송국은 물론 이제 해외 대형 방송국과 기관에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간의 이슈였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인수에 참여한 주주회사이고요. 증권 솔루션을 접목한 새로운 트레이딩 시스템 빗썸 프로를 출시하는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빗썸을 통해 이제 습득한 P2P 네트워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다양한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근 빗썸을 인수를 거의 확실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이제 시진핑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 8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 구조가 이제 비트코인 시세와 거의 평행 구조로 나오는 빗썸의 구조를 보았을 때는 이제 비덴트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에 안착을 하게 되었는데 빗썸은 얼마 전까지 이제 중국 기업에서 인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 진행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을 때 이 뉴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성장 동력이 충분하고 잠재력이 뛰어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 중이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기획 개발 및 인수에 성공적으로 완료한 주주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대대적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가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걸 조금 감안을 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 드리겠고 일자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M제약입니다. KM제약은 구강케어 및 뷰티케어 제품 등의 제조 및 도소모의 판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치약 및 칫솔 그리고 유아용 샴푸, 바디워시가 주력 제품입니다. 유아들에게 이제 인기 있는 뽀로로 그리고 꼬마버스 타요 등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뽀로로와 타요가 이제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M제약의 매출은 이제 작년 기준 꾸준히 이제 감소세에 조금 접어들었었는데 주가 또한 이에 따라서 계속적인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이후 매출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한 노력을 해오면서 여러 신제품들과 이제 유명인들을 대거 모델로 투입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최근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첫 홈쇼핑에서 완판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이제 자사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뽀로로와 타요를 모델을 한 제품이 이제 중국 내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입점 지역은 이제 광동성, 광서자치구, 해남성 등 여러 지역이고요. 업체는 이제 중국 최대 유통업체인 벵가드와 미니스톱을 비롯한 편의점에 입점을 하였습니다.
벵가드는 이제 중국 내 240여 개의 도시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직영 매장이 약 3,200개 정도 있는 굉장히 큰 대형 기업이고요. 연간 이제 하나 16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본래 이제 중국의 동부 지역 내에 국한됐던 유통망이 이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고 이제 내년까지 매출 부분에 있어 턴어라운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공급을 준비 중에 있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국 확대 및 동남아 진출을 발표한 뒤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 후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주가도 굉장히 이제 저가 메리트가 높은 편이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3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진양폴리입니다. 10%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좀 정치 테마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10% 이상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진양폴리는 이렇다 할 사실 별다른 재료가 없이 최근 며칠 동안 이번 주 동안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고 거래소에서는 진양폴리의 갑작스 현재 시가 변동에 대해서 멘트를 좀 코멘트를 해달라 했는데 진양폴리에서는 이제 현저한 시장 변동에 대한 관련된 중요한 공시사항 없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진양폴리는 그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데요. 최근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과 그 양준영 부회장이 그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 테마주로 묶였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 4월 광진을로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관련주들은 사실 좀 위험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순식간에 큰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이유 없이 상승을 하고 또 이유 없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주에는 가능하면은 이 종목을 따라가서는 안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 연말 마무리 하신다면은 이러한 그 테마 종목보다는 지금까지 좀 저가 형성되었던 우량 종목 위주로 관심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입니다. 금호 HT 지분 25% 이상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195원대까지 고가 높였고 현재는 7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백은하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S맥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호 HT 또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였네요. 예, 재료가 근데 봤을 때 이제 지분 취득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강한 재료인가라는 좀 의문은 들기는 합니다. 금호 HT 주식을 200억 정도를 이제 S맥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 지분은 루미마이크로가 들고 있던 지분이었습니다. 지분 감각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S맥이 루미마이크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루미마이크로가 이제 금호 HT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루미마이크로는 얼마 전 아시다시피 이제 비보정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었었죠. 그때 이제 S맥이 루미마이크로의 지분을 대거 축소를 하고 그 이후에 루미마이크로가 이 금호 HT 주식을 지금 S맥에게 지금 넘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루미마이크로는 이 세 기업의 이제 구도에서 이제 조금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보는 최고로 이제 완벽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S맥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함이다라고 밝혔었는데 일단 S맥을 회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기에
적용되는 모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루미마이크로와 이제 금호 HT는 LED 개발 업체입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일단적으로 원래 기존 지분 구조로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변동된 구조로 보았을 때 특별히 달라진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실 때에는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따라잡기, 상따를 하시면 좀 아니 될 것 같고 오늘 장을 좀 흐름을 지켜보신 후에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풀리는 모습이 있다면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하겠고요. SMA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눌림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트적인 매매를 통해서 조금 눌림 목대에 들어가셔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도 좋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건 조금 추천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정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 앞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은 또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장중에 그 매수는 장중 저점 내지는 조금 쉬었다가 매수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가 현재 그 하고 있는 기술을 보고 우리가 한번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주가라든가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어떤 그 두 가지의 또 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어떤 신약 개발 회사다. 거기에 이제 퍼스트인 클래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혁신 신약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치료제가 없던 그 질병을 고치는 신약이거나 또 특정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효능이 월등히 좋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된 약물을 이렇게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임상을 거쳐서 식약청에 승인 받고 이제 판매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NOx 저해제 플랫폼 그리고 앞타업 약물 복합체 플랫폼 이렇게 했는데 그 NOx 역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유전적인 여러 가지 바이오적인 용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이제 비상 효소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많이 생성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든가 이제 소비와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인자를 갖다 이제 NOx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용어의 정리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NOx 저해제 플랫폼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뇨 합병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타모 약물 복합제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이제 7종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용어라든가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APX 115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하나의 그 명칭인데 이런 그 명칭이 이제 내년에 임상 2상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또 앞타 16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물질은 임상 2분의 1상을 이제 개시한다. 이런 것이 이제 내년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고, 우리가 특히 이제 내년 1월에 보면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또 당뇨병 신증에 관련된 그런 약하고, 그리고 습성 항반병성 어떤 치료 기술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여기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기술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1월에 이제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급하게 쫓아가는 것은 좀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가 조정받을 때 저점으로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조정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쫓아가는 흐름은 약간 좀 자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를 28,000원에 이제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에 이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 하락세 나옵니다. 2184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80선에서 출발했다가 7포인트 올려내면서 87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스쿱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기관이 2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외국인도 400억 원 넘게 팝니다. 다만 개인이 오늘 매수로 좀 돌아섰는데 2,20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1% 강세 흐름 나오는데 55,000원대에서 56,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95,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42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차, 현대모비스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1%대 하락세를 흘러가고 있고 현대차 12만 1,000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26만 원 선 깨지면서 25만 6천 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 초반에는 1%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상승폭을 반납하고 강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신한지주가 4% 가깝게 빠집니다. 4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65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저점입니다. 653포인트에서 출발해서 3포인트 올려냈고 65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스쿱 함께 보시면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개인이 이끕니다. 378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큰 폭으로 매수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은 300억 원 가까이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가 7%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어제 10만 원대 회복했는데 오늘 10만 8,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 하락세 나옵니다. 5만 4,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8만 9천원대 다시 회복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5% 하락세 흘러가면서 7만 8천원대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오늘 6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어제 5만 원대 회복됐습니다. 어제 5G 관련 종목들이 일제 반등세 나타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등 흐름 가져갑니다. KMW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5만 900원대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는 5만 1,000원대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SK머트리얼즈 7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8위권에는 헬릭스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8만 7,200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메디톡스가 빠지면서 11위권까지 빠졌고 이와 함께 원희가 IPS가 9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 이상의 강세 흐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36,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는데 0.5% 하락세 나오면서 1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와 거의 움직임 없이 1,161원대에서 외환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체기 낚아채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지수의 흐름이 좀 나왔죠. 네. 사상 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갱신을 해준다 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갱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서명하겠다. 또 중국 쪽에서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조용해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이 안 좋은 그런 게 오기 전에는 항상 이 고요하듯이 여기에서 갑자기 또 어떤 안 좋은 악재가 한 방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에 좀 크게 또 흐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또는 또 중기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마음 놓고 있다가는 악재 한 방에 우리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긴장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지표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제가 어제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 지표를 우리가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 대비해서 13,000건 정도가 좀 감소를 하면서 22만 2천 건을 좀 기록하고 그래서 2주 연속에서 감소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주시를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고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말에 그 쇼핑 쪽에서도 매출이 좀 좋은 쪽으로 나왔다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소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좀 늘어났다라고 이제 마스터 카드 실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어제까지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배당 낙인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0.65 포인트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하락한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는 뭐 상승하고 있다. 왜냐하면 배당락 기준에서 이제 가격들이 이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은 뭐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좀 봐야 할 게 바로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죠. 슈퍼 개미들이 물량을 정리한 자리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었었는데 어제 또 수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배당락 부분에서도 0.75% 지금 상승한 흐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할 때 오후에 말씀드렸었죠. 워낙 어제 개인들이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지수는 가네 하면서 이제는 또 가겠구나 하고 따라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이 일별 좀 사항을 좀 봤을 때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달 12월 6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계속 하루도 안 쉬고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시장이 가니까 이거 가야지 따라가야지 하면서 지금 개인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쪽에서 이제 중간에 한 번 정도 이제 매수를 했지만은 매수한 양보다는 매도한 양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특히 어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좀 아쉬워했을 거예요. 지수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조금 수급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어제 오늘 코스닥이 강한 또 시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이 강한 시세를 좀 보고 개인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미국 지수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이보다는 약간의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가 제가 10월 31일에 처음 언급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지켜보자 하면서 정유주라든가 화학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왜? 작년 10월 이후에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다. 쉬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쉬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자 어느 쪽에서의 그 급감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쪽 매각 대학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항공사 업계가 이 형제들 간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도 형제 간의 그 싸움이 좀 붙어가지고
그렇게 안 좋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형제 간에 그 싸움이 나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우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단은 뭐 매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의 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 상공회에서 이제 간담회가 좀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방향을 어느 정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보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통 이제 원유 재고를 발표하고 나서의 어느 정도의 좀 반응이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채굴 장비 쪽에서의 증가하게 되면은 유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유 채굴 장비에 대한 이야기 지표 내일입니다. 오늘 시간으로 3시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장에서는 뭐 정치인 테마주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종로로 굳혔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측근 쪽에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좀 가자라는 의미에서 비례대표 또는 뭐 쉽게 당선이 될 수 있는 쪽 그쪽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아니다. 자기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가요? 지역구로 가는 부분이고 또 정세균 정세균 전 의장께서 현 의원이죠. 자, 종로에 현역이었는데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은 이게 무주공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당 쪽에서 대권 주자 중에 누군가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당선이 돼버린다 하면은 또 여론의 또 향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그것도 좀 계산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종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도 좀 지켜보자. 아마 오늘 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경제부 부총리께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아마 이런 쪽 미래 성장 쪽 관련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할 것 같으니까 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자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거의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은 뭐 1년 가까이 지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뭐 배터리 이렇게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우면 되겠습니까? 예, 특수건설을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그야말로 이름이 들어가니까요. 요즘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건설업종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좋지는 않죠.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건설업체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드 공법으로 해서의 소초 전력부라든가 한강 하저 터널을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공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께서 전남 도지사로 계실 때 해저 터널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과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책주로서의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건설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 종목으로서 좀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고속철도 및 싱가포르 고속도로 지하 구간에 대한 지하철 공사에도 시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로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남북 간의 대화,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히 좋았을 때 이 철도 관련주들도 조금 강하게 좀 갔었었죠. 그때 또 이 특수건설이 철도주로서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언지를 해서 북한과의 좀 대화 또 이야기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이 이제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4대강 이 관련된 보철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 투수건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은 자 21선을 딱 밑에다가 눌러놓고 오늘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단기 이평선이 5일선하고 11선, 21선이 다시 좀 정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5,97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오늘도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면요,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될 최신 뉴스들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 기사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